자, 교재는 422페이지 제29강 교통방해죄를 갑니다. 자, 이 교통방해죄는요, 노트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는 146페이지. 자, 교통방해죄가 있죠? 교통방해죄는 고의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는데요. 자, 고의범에서 이 일반 교통방해죄가 있고요. 기차 선박 있고 기차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차 선박 있잖아요. 이 기차 선박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개입이 다른 교통방해죄보다는 형법 개입이 빨라요. 그래서 예비 임무가 있다는 거,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예비 임무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와보세요. 자, 여기는 교통방해죄는 전부 추상적 연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있는데 2번 체크하시고, 자, 기차 선박 등 밑줄, 기차 밑줄 그시고 예비 임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교통방해죄는 없다.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일반 교통방해죄. 자,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육로가 뭘까요? 판례 보도록 하죠. 육로라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일반 공중이니까 특정인이 아니죠.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그 다음 차마가 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통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자유롭게 통행을 지닌 장소라 했기 때문에 다음에 판례를 보겠지만, 자, CF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이 육로가 아닌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육로라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를 말한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 네 거냐 내 거냐, 통행권리관계, 통행이 맞냐 적냐 묻지 않고, 따라서 빨간색으로 두 가구 동그라미. 오직길 있죠. 오직길. 두 가구밖에 안 살아도 그 길을 막아버리면 교통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행위 됐고, 자, 기수시기는 추상적 위헌범이라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불가능 동그라미, 현저히 곤란 동그라미. 그러면 기수다. 이거. 결과범위 아니기 때문에 결과 발생 밑줄 그시고 X 필요 없다. 자,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 판례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잘못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기출문제 나왔죠? 결과 발생이 아니다고요? 결과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1번. 자, 파란색 들으시고, 집시법 얘기인데 그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세무칩니다. 일탈하지 않는 세무칩니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현저히 일탈했다든지, 그래서 통행을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똑같죠? 현저히 일탈 동그라미. 됐습니까? 전 차선을 점거하여 행진했다. 라고 했을 때 교통방해죄가 되죠.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통행을 불가능 동그라미 하게 하였다면, 자, 검정색으로 전자 밑줄, 이것만 죄가 된다. 일시적일 때는 안 돼요. 일시적일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하세요. 이것은 교통방해가 아니다. 아니고 불가능하게 할 때만 되는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 자, 서울 중구 소공동의 4차로 3개차로 중에서 4차로 중에서 3개차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동그라미 하여서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그 행위가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 밑줄 그시고 행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교통방해죄가 된다. 역시 빨간색으로 포장마차를 도로에 설치했다 동그라미 하였다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교통방해죄 돼요.
교통방해죄 되죠? 형법상의 교통방해죄 되죠? 교통이 방해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이다. 행위는 한 개 있는데 교통까지 방해되었다면 죄가 두 가지가 되고 상경이 된다. 자, 4번 판례. 철제 옷장으로 광업구 출입구에 봉쇄하고, 그렇죠? 광업구 출입구를 봉쇄하였고, 빨간색으로 바리케이트 설치 동그라미. 이렇게 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녹록길도 돼요. 이 녹록길. 녹록 동그라미 치시고, 녹록길도 객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죄가 된다. 그 밑에 담장 설치 동그라미. 그렇죠? 밑에 담장 설치 동그라미. 그러면 죄가 된다. 이런 말이지. 이 7번도 많이 나왔어요.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는데 이 구도로가 여전히 이 일반 공정의 왕래에 사용되었다면 이것도 객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방해죄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골목길도 위에 6번 판례 골목길 자리가 있는데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것도 객체될 수 있다는 거죠. 담장 설치하면 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인근 상가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밑에도 똑같죠?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빨간색으로 철조와 철망을 설치했다. 동그라미. 다시 지울까요? 지우고 어떻게 했나요? 철조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해야 되겠네.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냈다. 그죠? 철조와 철망 설치한 것이 다 제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트랙터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8번에서는 포장된 아스팔트 걷어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 다음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쳤다는 것은 역시 아스팔트를 걷어냈겠죠. 이런 것들은 죄가 된다. 자, 그러나 자, 파란색 들어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자기 토지 한쪽 부분을 일시 공토로 두었다. 일시 공토래요. 공토 셈을 치시고 이 공토를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었대요. 자, 이런 것은 객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일시 공토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요. 잠깐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임도 셈을 치시고 임도도 역시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임도가 뭐냐면 이 숲을 임자를 써서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다니려고 만든 길이 아니라 그 산에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싣고 가기 위한 용도로 만든 터를 닦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니라 한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돼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진입도로 세모를 쳐봐요. 이 진입도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4번 말씀드렸죠. 분쟁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4개를 묶어보세요. 이 4개를 묶어보시면 이 4개는 뭐다? 애당초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네, 따라 적으세요. 자, 공터다. 일시공터, 임도, 진입도로, 분쟁이 계속된 거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도시계획이 수립됐다 했는데요. 이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순간부터 자, 땡땡 적으세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통행하려 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쟁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분쟁지역이. 분쟁지역은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객지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도 세모 쳐야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세모 치시면. 왜냐하면 이 분쟁 개송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둘 중 하나는 쓸 거예요. 하나 쓴다면 어딜 쓰든 간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행진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불편했지만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차를 하였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자, 기차 선박 나왔고요. 자, 기차 전복죄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자, 기차 등 전복죄는 객체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선박 판례가 있는데 이 선박은 사람이 현존하면 선박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키면 기차 등 전복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문 자체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등을 전복 매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CF 조문 자체는 뭐가 없어요? 매몰시켜서 공공의 위험 발생 이런 말이 없죠. 조문 자체에는. 그래서 조문 자체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땡땡 이 말은 뭐다? 조문에 없잖아. 조문에 없으니까 그 말은 뭐다?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의 이퀄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이것은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판례 있습니다. 자, 객체는 행위시를 놓고 따집니다. 자, 파괴라 했습니다. 파괴는 뭐뭐를 말한다. 자, 밑에 나오죠. 파괴라 하는 것은 자,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 전분의 일부를 빨간색, 불가능 동그라미 파괴할 정도를 파괴를 말한다. 따라서 손괴세모, 구멍세모는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를 않죠. 자, 그 다음 고의 나왔네요. 고의 자, 행위시를 놓고 따진다 했잖아요. 위에서 행위시를 놓고 따진다. 그렇죠? 행위시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CF 하시고 결과 발생 시가 아니다. 결과 발생 시가 아니라 행위시를 놓고 따진다.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공공위험 발생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례 잘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시를 물어보고 공공위험 발생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배가 사람이 현존하는 배잖아요. 이 배를 매몰시키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그래서 사람이 안 죽었든 그렇죠? 사람을 대피시켰든 간에 기수라고요.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가 여기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가 가라앉아요. 매몰시킨다. 이거. 고의범이죠. 이건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선박 매몰죄. 선박을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키면 기수. 매몰시키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피했어요. 대피. 즉 구조를 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 할지라도 조문 자체가 선박을 깔아앉히면 그냥 기수가 되는 거지. 죽든 말든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수라고. 기수. 다음 페이지. 자, 과실범이 있네요. 여기 과실범이 있어요. 단순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판례들은 쉬워요. 자, 과실로 동그라미. 과실로 동그라미.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시에 충돌 회피 작용을 취하지 못하여 동그라미. 그쵸? 자, 밑에 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밑줄, 교통방해 밑줄, 추락 밑줄. 그시고 이 업무상 과실이 여기도 걸려버리고요. 여기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과실 하나인데
과실이 하나로 발생했는데 교통이 방해되고 자동차를 추락시켰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거. 자, 음용수에 관한 재를 봅니다. 자, 음용수에 관한 재를 보면, 자, 노트는 147페이지인데, 예. 자, 음용수에 관한 재가 나와 있죠. 이런 많은 재가 있는데, 예, 다 없어요. 미수도 없고, 뭐 예비무도 없는데요. 이 끝에 혼입자가 들어가는 말 있잖아요. 혼입제. 뭘 탄다는 얘기인데, 예, 수도불통죄,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죄는, 형법 개입이 빨라요. 그래서 예비무가 있어요. 다른 죄는 없어요. 다른 죄는 없는데, 수돗물에다가 독극물을 갖다 푼다든지, 유해물을 갖다 풀어버린다든지, 수도가 안 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피해볼 거 아니에요. 형법 개입이 빨라서 예비무가 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이 조문을 와서 보시면 이 죄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 연범이에요. 기수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혼입죄, 불통죄 이런 것은 예비무가 있다. 요 2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뭐 안 읽겠습니다. 팔도 없고. 자, 수도 불통죄를 가자. 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등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을 때 이 죄가 되는 것인데 여기 예비무 있잖아요. 그쵸? 자, 객체인데요.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했다. 임의로 동그라미 쳐봐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끄집어내세요. 이것도 보호를 받는다. 보호.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뭐다? 그렇지.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꼭 적법 절차를 밟아야지만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도를 불통하게 하면 불통죄가 되는 것이죠.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4년도 경감부에 나왔습니다. 경감부에 다 나왔습니다. 문제집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밑에 불법 이용자는 보호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불법 이용자에 대한 단순을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주수를 하게 되면 역시 검정색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없다. 그래서 조각사유가 됩니다. 전부 다 기출. 이 두 가지는 죄가 안 되지만 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아편죄인데 아편죄의 경우에는 이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필요적 몰수증이 있다는 거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죠? 그쵸? 뭐 미수도 있고 상습범이 있네요. 그런데 단순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도 없고 상습범도 없어요. 됐고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자, 필요적만 있다는 것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안 나옵니다. 자, 쭉 넘기시고 7번 아편이 뭐죠? 이게 그 절대적 금제품이잖아요. 이 절대적 금제품이기 때문에 이 뭐죠? 소지 자체를 처벌해요.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지 자체는 예비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판매 목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있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화죄. 자, 통화죄 우리가 이제 통화죄 자, 앞으로 이제 통화죄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제 문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통화죄는 다른 죄에 대한 특별 조항이다. 그래서 이 죄가 성립할 때는 다른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빨간색 들어보시고 출제된 적이 있었죠? 특별관계, 특별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죠? 역시 여기 있는 모든 죄는요. 모든 죄는 추상적 위헌범위. 그래서 미수가 없어요. 됐어요? 여기 나오네요. 추상적 위헌범위다. 설명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아니, 미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지울게요. 자, 여기 있는 죄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목적범위다. 노트 볼까요? 노트를 보시면 148페이지 보세요. 통화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여기 있는 죄는 모두 미수가 있고 목적범위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일단은 근데 아는 게 있어. 그게 끝에 행사죄가 들어가잖아요. 행사죄가 들어간다든지 끝에 행사가 들어갈 때는 목적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죄들이 있는가 하면, 자, 볼까요? 자, 207조 1항을 보면, 내국에서 통용되는 내국 통화, 위조 변제죄가 있어요. 우리 책을 보면, 자, 볼까요? 자, 내국 통화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행사할 목적으로, 목적범위란 말이에요. 통용하는 우리나라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화폐 지폐 은행권. 이건 뭐죠? 이걸 통용이라 그래요. 통용.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 쓰지 마세요. 이것은 강제 통용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강제력이 있다면 강제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상대방이 거절을 못해요. 난 10,000원짜리 주세요. 10원짜리 줬는데 아니 10원짜리 안 받겠어요. 10,000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강제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통화니까 이 내국 통화 이렇게 했지만 앞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국 통용이란 말이 요 앞에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게 내국 통용, 내국 통화 위조 변제죄. 그 2항이 내국 유통, 내국에서 유통되는 외국 통화 위조 변제죄. 그 다음에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통화 위조 변제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통용이다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죠? 가운데는 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뭔가요? 통용이란 말은 앞에 글씨와 뒤에 글씨 똑같아요. 밑 3항도 똑같죠? 앞에 글씨 뒤에 똑같죠? 유통은 앞에 글씨 뒤에 글씨가 틀려요.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고, 자, 이 위조 변제를 하잖아요. 이 위조 변제를 하면 이것은 예비인모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각종 위조 변제죄는 예비인모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예비인모가 있는데 이 예비인모에서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 등을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점에서 유가증권하고 틀려요. 자, 교재 올까요? 자, 교재 쭉 가보시면, 자, 여기 있는 죄는 목적범위라고. 목적범위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게 2항인데, 각종 행사죄, 끝에 행사죄로 끝나잖아요. 그럼 목적범위 아니에요. 판매죄가 있는데, 판매죄 시험 안 나와요. 이건 시험 안 나오고, 행사죄만 나와요. 행사죄만. 자, 그리고 미수를 처벌하는데, 처벌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정행사죄라는 게 있어요. 지정행사죄. 요 지정행사죄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기출되었다. 이건 미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끝에 말씀드릴게요. 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제 각종 위조 변제인데, 이 위조 변제는 3개를 다 처벌해요. 미수, 예비인모, 목적범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행사죄 있죠. 지정행사죄는 어떤 것도 처벌 안 해요. 자, 밑에 조문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가 바로 뭐예요? 이 위조 변제죄거든요. 위조 변제죄는 예비인모가 있고 끊고 자수하게 되면 필요적 감경이다. 있잖아요.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이 기출지문들이 경찰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뭐 사지선다형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쑥 들어가요. 나머지는 판을 깔아버리고. 그래서 이 법조문도 좀 무시 못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통화다. 이거예요. 이 통용이란 말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제력이 있는 거, 강제 통용력이 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 점에서 이 유통과 구별되고요. 자, 위조는 제한이 없죠. 방법에는. 됐고, 위조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것처럼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역시 나오죠? 오인할 정도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 발행권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하게 떴다. 복사셈을 쳐보세요. 이것은 오인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객체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되어 있다. 뭐 조잡하단 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쵸?
뭐 약치를 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변조입니다. 변조. 자, 위조가 뭐고 변조가 뭔지는 유가증권 문서제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변조는 진정한 통화를 전제하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위조와 차이가 있다. 역시 정도는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된다. 따라서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할 정도로 볼 수가 없대. 세모칩니다. 그러면 변조가 안 되겠죠. 그 다음 목적범이다. 목적범. 장난삼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목적이라는 건 뭘까? 유통성이 본질이죠. 유통에 놓겠다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끝에 줄에 보일 목적 세모로 한 것은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오신케 할 정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미와 세모 쳐봐요. 여기 1번 세모 쳐봐요. 그 다음에 스위스 세모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죄가 안 돼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1번 스위스 미국 안 된다 이렇게. 그 안 되는 이유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부 색상을 고쳤대요. 색상 고친 것만 갖고는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위에 줄 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연도를 고쳤네, 번호를 고쳤네. 그 재무부 상징하는 문양한 거 있잖아, 독수리. 그렇죠?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고쳤네.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아시겠어요? 자, 한국은행 발행권짜리를 깎아냈다. 그 다음에 깎아냈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 여기 나오네요. 끝에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는 아니다. 기계는 자판기는 오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판기 오신이 아니고 사람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여야 되잖아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은행 500원 우리나라 돈입니다. 한국은행 500원짜리를 깎았다 이렇게 깎아서 이만큼 줄였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을 깎아냈다는 거죠. 깎아내서 일본 돈처럼 조금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한국 돈이라는 것이 뭐죠? 진정통화죠. 진정통화를 전제해서 그냥 놔두고 조금만 가격했다는 것은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 거죠.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다. 지금 변조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변조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여야 되는데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변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3번에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통화를 보겠습니다. 유통이란 말이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유통이지 내국에서 통용되는 건 없어요. 내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통화는 없어요. 우리 형법에 그런 조문은 없다고요. 빨간색으로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다 하는 아주 옛날 판례가 있고. 자, 유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나오네 밑에. 유통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 통용력이 없는 걸 말한다. 강제력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돈을 쓴다. 가게 주인이 안 받는다 이거죠. 우리나라 돈 갖고 와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 수령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강제력이 없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이 외국 통용 외국 통화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용이잖아요. 통용.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 돈. 미국에서 통용되는 미달러. 여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에서 또 통용되는 일본 엔화. 근데 무슨 생각 드세요? 아니,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외국에서 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이것을 세계주의다, 이 말. 이것은 뭐다? 오지랖이 넓다. 속담에 있죠. 오지랖이 넓다. 이걸 세계주의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미국 돈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에 또 형법이 있을 텐데, 그쵸? 이게 세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납치, 인신매매, 통화위조, 이런 것들은 뭐다?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외국인의 국내범 처벌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이 바로 여기죠. 요 조문이죠. 요 처벌됩니다. 그쵸? 틀렸네요. 이런 건 또 없어요. 내국 유통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일본 돈.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우리 형법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통용이라 분명히 통용이라 그랬어요. 자, 방금 보았듯이 통용이라 하는 말은 뭐다? 강제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는 세모 쳐볼게요. 이것은 일반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였다 할지라도 이건 통용이 아니지. 그렇죠? 이것까지 통용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유추해서 확장 해석이다 이게. 밑에 이거 나오죠?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유추고 확장이다 이 말이에요. 통용이란 말 속에 파란색으로 통용은 아닌데 통용할 것이라고 오신할 가능성 세모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유추고 통일한 말의 의미를 여기까지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판례 아주 중요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일본이 미국에서 발행된 바 없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별로, 100만 달러, 10만 달러, 이것은 발행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용이 아니라는 거지. 요거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유추다.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0만원짜리 돈 발행된 적 있나요? 수표는 발행되었을지라도 현금 지폐가 발행된 적 있나요? 5만원짜리까지 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만들어져서 10만원짜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일반인이 사적으로 10만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몰래 뿌렸는데 그 외국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아니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짜한 것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였다 할지라도 그건 통용이 아니지.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행사죄를 볼게요. 행사죄. 자, 행사죄의 객체인데요. 자, 행사죄의 객체는 일반인이 봤을 때 역시 빨간색으로 오신 동그라미 이렇게 할 정도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진짜와 똑같다든지 진짜와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진짜와 똑같아야 한다. X. 그 다음에 쉽게 그 진부를 진짜 여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자, 무상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여죠. 증여되는 판례가 있고요. 방금 보았듯이 유통시키면 됩니다. 자, 이 타지와의 비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전부 다 판례를 모아놓은 겁니다. 자, 유통성을 놓인다는 거, 요것은 통하면 돼요. 통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시, 제출, 비치, 열람인데 이것은 반대로 나머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는 되지 않아요. 또 판례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중요해요.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거. 여기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받는 자가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데 이놈이 분명히 유통시킬 것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줘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행사가 돼요. 행사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공범자에게 주잖아요. 공범자에게 주는 것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된다 했잖아요. 되는데 두 가지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문서나 인장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그자가 이를 인식하고 유통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분명히 내가 이걸 저놈한테 주면 저놈은 이걸 반드시 쓰고 말 거야. 꼭 알면서 줬을 때는 이게 행사가 돼요. 되는데 요거 외에는 안 돼요. 문서죄는. 그렇죠? 즉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 자체는 행사가 안 돼요. 즉 이 문서죄는 뭐다? 즉 모르는 자에게 주었을 때, 교부를 했을 때 행사가 되는 것이다. 판례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제 죄수관계 총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통화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면 사기죄가 되죠. 이게 사기죠. 이게 이제 위조통화니까 진짜가 아니고 위조통화를 써서 상대방을 사기쳐가지고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되는 것이므로 실제 경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했어요. 빨간색으로 증여하는 것도 되고요. 보세요. 이게 알고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자에게 주고 내가 저놈한테 주면 이놈 분명히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내가 인식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행사죄가 될 수 있다. 자, 요 판례를 체크합니다. 밑에 1번. 우리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통화는 문서죄에 대해서 특별관계다. 특별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이것을 먼저 검토한다. 먼저 검토를 한다. 됐나요? 검토해서 자 1번 만약에 강제 통용력이 있다면 통화로 가면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로 가요? 통용이 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유통일까? 유통은 사실상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없다면 유통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 두 가지 통용력이 없고 거래수단을 쓰이지 않으면 결국은 통용도 아니고 유통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통화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올라갑니다. 이거 나오네.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안 갖는다고. 그럼 결국 이것은 뭐가 아니다? 통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쵸? 또 이게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다. 이것도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그것도 유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통화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이런 것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조 통화 행사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통화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고 결국은 통화가 안 되니까 그다음 뭘 검토를 해봐야 돼요. 뭘 검토하긴? 그다음 문서를 검토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위조 문서죄에는 문서죄에서 말하는 행사는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출문제 가보시면 이 재료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 7번인데 7번의 죄는 뭐죠?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지정 알고 행사하는 거. 취득 당시에는 몰랐어요. 취득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후에 알았다는 거지. 모르고 취득했다는 거지. 동기가 유혹적이고 기대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가볍게 처벌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미수 없고 예비 의무 없고 목적보험 아니다.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